저는 3월 29일 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이른바 중도로 확장 그런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선대위원장님 연구했습니다. 제가 원래 임대 때는 좀 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욕심이 있어서 많은 구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을 하다가 시급한 과제 방금 기자님 됐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우선 기자님이 가기 전에 이 코로나19로 희생된 결국에 무고한 시민들 헌신적인 기사들에게 예도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코로나 이후, 코로나 재난 이후의 결국 재헌 계획 중입니다. 뉴욕 타임스의 저명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인류사는 BC와 AC로 나눠집니다. BC가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비포 코로나, AC는 애프터 코로나. 큰 지금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이 코로나로 가장 먼저 발상된 우한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이 대구, 경북, 특히 대구고, 그 다음에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지역 또한 대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 정부를 이용해서 마치 지금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진정시킨 것이 정부에 된 것처럼 공을 가로채고 있는데요. 파렴치하게. 사실은 대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 협력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대구형 방역 모델 현재 이 부분 아직도 많은 검토를 거쳐서 이제 세금해야 되는 생각인데 오늘 그 내용 중심으로 또 긴급한 경제 회생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대구시 그리고 대구 지역 정당 사회단체 당을 초월해서 민간 공동 대구 재건계획 뉴 대구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에도 공약을 발표하는데 이게 되려면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기존 법률을 위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을 위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대구가 먼저 이니시티브를 취하자. 그래서 오늘 이 대구 재헌 계획은 꼭 무슨 득표 전략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선거 과정에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대구가 중심이 되어서 이 계획을 추진하자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구 재건 계획의 가장 큰 내용은 대구 경제 재생 계획인데 이건 뭐 다른 당에서도 제기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영업과 중소기업 살리기입니다.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이 주 52시간 노동제 등을 통해서 대구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데 그야말로 설상가상으로 엎친데 특징적으로 대구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영업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이 소상공에 대한 1,000만 원 이거는 진짜 은발의 보증금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당과 상의해서 무이자 1년 거치 3년 상환 1억 한도의 자금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가 한 2, 3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개월 다녀 지금 한 6개월 예상하고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추세에 대해서 엇갈리는 반응이지만 상당히 세계 대공황보다 2029년 세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세계 대공황을 영어로 Great Depr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레이트 이하에 붙여서 더 큰 29년 대공황보다 더 큰 심각한 공황이 예상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구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재생 계획을 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긴급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이제 문제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임대료 50%로 인하하고 대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나중 세금을 통해서 그 임대업자에게 환급 비중 일정 환급 정도 강화해서 우선 반값 임대료를 대구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금 면제, 각종 세금 면제를 2년간 하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중요한 건 실업자입니다. 저는 코로나 실업자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실업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고용보험금 소득대체율입니다. 그러니까 취업 때의 월급의 몇 프로를 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소득대체율인데 현행 60%입니다. 여기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직업기간은 현행 6개월인데 최장 2년을 연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실업자가 먹고 살 수 있고 앞에는 이제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이고 실업자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 본부장께서 이제 제시 긴급 경제 대책과 지금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걸 대구에서 먼저 하면 선도적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정점이 되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돼서 이미 코로나 위기 오기 전에 대구는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데 저는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시켜서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2021년 국회에서 입법 사항입니다. 저는 이미 상당히 공론화되어 있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역별 차등화 혹은 심지어 업종별 차등화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지역별 차등화 시키면서 대구는 2021년 최저임금 동일하자 이럽니다. 이런 공약을 지금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 TK 마니를 발행해서 경제가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K 마니를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제기된 많은 이 계획은 대구시와 이 미래통합당 또 대구 더불어민주당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이노비즈입니다. 혁신적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데 대학에 지금 지역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바 중소기업 멘토제입니다. 독일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대학이 지역 중소기업을 깊이 산학 협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학들이 저희 경북도 들어오시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생기는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역의 대학들이 교수 관심 교수 중심으로 중소기업 멘토제를 실시해서 R&D 투자, 그다음 HRD 인적자원 개발 관련 자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새롭게 제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소상공인 호민관제도입니다. 이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는 현행 국가권익위원회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해봐도 잘 안 돼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 얘기를 평소에 들어봤습니다만 제가 이제 로마 시대의 호민관제를 생각하면서 소상공인 호민관제, 이 자발적으로 변호사, 교수, 전문경영인, 은퇴한 사람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 사정을 잘 알고 법을 잘 알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매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스스로는 했기 못하니까 이걸 이제 매개해주는 무료입니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선발한 명예직으로 해서 결국 소상공인들 억울한 권액, 즉 대기업이 침탈당한다든가 갑질을 막아줄 수 있는 이 기존 제도법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얘기하는 인사로서 보안관이 아니라 호민관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민관이 협력한 대구경제재생위원회에서 통해서 하자.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대구경제 재생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불을 끄고 그럼 미래를 나아가고 그다음 약자 이 김종인 위원장이 매우 강조합니다. 사회적 약자, 경제 약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플러스 시민사회의 자구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우울증 힐링입니다. 우선 코로나 희생자 국가 보상을 추진하고 지금 상당한 분들이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격리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약간의 우울증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 힐링센터를 운영해서 현재는 이제 민간 자원봉사자 이번에 지역 내외에 이루어진 일이 보여준 바대로 우리 김순환 대표님도 자원봉사 했습니다만 자원봉사가 참여해서 힐링센터를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자 추모 공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방역 헌신자, 지역 내외의 헌신자에 대해서 코로나 재난 극복 명예전당에 예우해서 이제 지역 내외의 협력과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대구가 이제 고립된 하나의 섬으로 아니라 이번 계기로 타 지역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지역 시민으로서 그런 날들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좀 포지티브입니다. 대구형 방역 모델을 적용하셔야 되겠다. 지금 세계 각국이 한국 방역 모델을 가지고 사실 핵심은 대구입니다. 이 정부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리지널, 그것을 원산지를 정리하자. 그래서 대구형 방역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코로나 방역 경험을 정리해서 이것을 정형화시키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미국 의료진도 미 팔공을 통해서 대구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이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소중한 데이터, 빅데이터도 없었으면 이걸 대구가 갖고 있으면서 대구가 이것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소중한 방역 경험 공유와 지역된 문제점 수정 보완해서 이 방향을 제시하자. 지금 이번에 대구시 선대위에 대구 자문위원회에요. 자문위원장으로 추진위원장과 계십니다만 재석준 대구 경북 개원내과 의사회 회장도 지금 자문위원인데 이분들도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병원, 이번에 병원 역할이 컸습니다. 경북대병원, 동산병원, 경북동산병원, 영남대병원이 정말 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대학, 자원봉사자 간 역할을 해명해서 이걸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해서 이걸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에 공무원도 있지만 지역의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우리가 잘 밝혀내고 또 문제성 보완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방역 시스템과 지역 방역 시스템 간의 연계 방향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 방역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것과 지방공권적인 것이 잘 연계되어서 앞으로 로컬 수준에서 방역 모델이 제시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구가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정형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형화되면 이것을 전국화시키고 그 다음에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다. 매우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저는 세계로 대구가 알려지는 뭐로 알려지느냐. 과거 그 지하철 화재 참사 때 최고 당시에 미국이 있었는데 정말 안 좋은 소식 들어왔지만 이제 세계가 대구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주목하기 때문에 외신도 전하고 있는 바 선출된 시민의식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걸 전국화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이 방역 감염된 전문병원에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방역 연구센터를 유치해서 사실 이제 대부분 메디시티까지나 이 메디는 관광 중심의 메디가 아니라 이 방역 중심의 메디시티로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알지만 자가격리와 사회 격리두기 경험을 통해서 이 공동체란 뭐냐, 더불어 상당히 뭐냐 다시 생각해 봅니다. 혼자 있는 것은 고립감, 우리가 서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타인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생활 방식을 성찰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이 유발 하라리, 사편에서 있어서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것을 극복해야 두 가지 모델인데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모델, 그다음 한국과 같은 시민 자율 모델이 있습니다. 그 시민 자율 모델 핵심 대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생활 양식, 공동체 생활 양식에 대한 어떤 선두주자라고 나설 수 있다. 그래서 공정과 상생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문화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공정하고 역동적인 페어 다이내믹 대우를 구현할 수 있다. 매우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위기가 겹쳤지만 이걸 슬기롭게 흑변 과정에서 대구가 지금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그래서 글로컬
그야말로 로컬에 기초해서 글로벌 발전을 그야말로 절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에서는 이 계획을 제시하면서 총선 승리 여부를 떠나서 이후 대구시와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지역 대학과 지역 시민사회 지역 병원들에 모여서 이 운동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범시민적인 대구 재건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시 일어선 대구, 새로 태어나는 대구, 뉴대구 프로젝트 코로나 재난을 넘어 새로 대구 공동체다 하자 하는 그런 좀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